안녕하세요, 힐링소영입니다. 멋진 다이빙에 이어 물속 돌핀키까지, 거기다 물 밖으로 나오는 저병을 보면 한 마리의 나비가 물 위를 사뿐사뿐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병이 어려운 이유는 복합적인 자세를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물속에서 입수킥, 올라갈 때는 출수킥, 타이밍은 물론 각 상황마다 적절한 웨이브까지 추가해야 하니 몸이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새 다리는 벌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콩, 풀 부위를 활용하여 저병 시도해보겠습니다. 땅콩, 날아가면 다리가 많이 벌어진다는 증거. 자, 중국반 1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허벅지 사이에 끼운 풀 부위는 다리의 벌어짐 예방은 물론 하체의 부력 역할을 하여 몸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 숙임을 통해 몸이 물속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풀 부위의 부력으로 올라가는 추진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1번 현님의 일주일 전 한팔 저병 모습입니다. 자, 팔이 하나씩 돌아갈 때마다 골반이 양옆으로 빠지면서 다리가 휘청휘청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체의 팔은 돌아가면서 골반과 엉덩이는 직선 형태로 저병킥을 차야 효율적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풀 부위를 통해 골반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상체 중심의 저병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 마지막 피니시 동작이 아쉽죠. 팔이 올라오기 직전에 손바닥이 물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해 손목이 꺾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병의 안정된 자세로 봤을 때는 물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순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마지막 피니시 때 물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처음부터 팔꿈치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잡으려고 하니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슬로모션. 양팔의 글라이딩 시점이 서로 평행하지 못하였죠. 왼팔이 오른팔에 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을 잡는 순간에 좌우 힘의 불균형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팔꿈치는 바깥쪽, 손바닥은 안쪽으로 와줘야 물을 효율적으로 당겨 상체를 편안하게 물 밖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풀 부위가 다리 사이에 빠지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만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발등으로 밀어주는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풀 부위가 아니라 이게 킥판이었다면 다리 사이가 벌어져서 분명 어디로 쭉 날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번 현님 우측팔 어깨 부상으로 왼팔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부상자에게는 휴식을 권유합니다. 이 염증이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면 회복이 더 지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쪽이 안되면 다른 쪽으로 하겠다라는 이 정신력만큼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것도 젊은이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한쪽이 고장이 났는데 정상 쪽만 사용하는 순간에 과부하로 둘 다 부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팔 못 쓰는 겁니다. 2번 현이 머리를 조금 더 숙여서 몸이 물속에 들어가야 좋은 웨이브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자, 3번 현님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양팔이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사용했나요? 중간 지점 이후에 점점 팔이 물에 닿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 한팔 저병하는 모습인데요. 머리가 물속에 더 내려가지 못하여 웨이브는 타이밍이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물속에 넣는다는 의미는 더 수직으로, 즉 물구나무까지 서겠다라는 마인드로 시도하면 결국에는 들어갑니다. 초반 파워풀하게 팔이 물 밖으로 나온 것은 칭찬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운동 수행을 보여줄 것이냐? 체력 부족으로 양팔이 끝까지 물 밖으로 못 나오겠으면 물속 웨이브의 추진력을 활용하여 팔을 아껴야 됩니다. 3번 현님이 단순 힘으로 저병을 했다는 것이 물속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다가 철퍼덕 이 물속 웨이브 없이 팔로만 당기는 모습입니다. 자, 선수들은 물속에서 웨이브를 어떻게 그릴까요? 저병을 효율적으로 구사한다는 것은 절대로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고 몸은 웨이브를 통해 힘을 아끼는 것이죠. 참고로 저병은 양팔로 터치를 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물속 돌핀킥을 통해 팔은 아끼고 몸은 앞으로 쭉 나가고 완전히 일석이조. 그만큼 돌핀킥이 아주 좋습니다. 저병 시합이 아니라면 다리는 차듯 안 차듯 타이밍에 신경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됩니다. 4번 현님은 이 저병의 박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팔이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병킥 2회를 차죠. 팔이 물속에 당기는 과정에서 저병킥 1회, 이것은 출수킥이랍니다. 팔이 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병킥 1회, 이것은 입수킥. 타이밍은 한 팔 저병을 할 때 박자를 맞추는데요. 일주일 전 킥과 팔이 돌아가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모습입니다. 정작 팔을 물속 당길 때는 킥을 안 차고 떨어지는 순간에만 킥을 여러 번 차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도 과거입니다. 이제 비록 오늘 팔은 제대로 못 올랐지만 박자를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보면 웨이브가 안되는 이유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속 하이엘보 동작. 팔꿈치를 구부려야 물을 효율적으로 당겨 마지막 피니쉬 구간에서 팔이 펴진 상태로 물 밖으로 팔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보니 팔꿈치를 적절히 구부려 마지막 피니쉬에서 펴지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처음부터 완전히 펴서도 저병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저병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죠. 어깨의 염증과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쉽게 잡아야 여러분의 몸 그리고 어깨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를 숙여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번 현님의 머리 시선이 지금 바닥 앞을 보고 있죠. 내 정수리가 바닥을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숙여줘야 몸이 겨우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 숙임이 덜합니다. 저병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추진력이 팔과 다리의 힘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병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가장 어려운 영법 저병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중급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물속 팔꺾기 동작, 그리고 몸이 물속 안으로 들어가기인데요. 두 동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 과정이 훗날 여러분들이 저병을 쉽게 하기 위한 초석이 되며, 저병이 잘 되는 순간에는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를 짧게 길게 머리를 덜 숙이고 많이 숙이고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스스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부터가 가장 수영이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저병 열심히 하면 뱃살도 빠지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원하는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조언 중에서도 이 뱃살 빠진다는 말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